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에서 세금 보고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계속 해오셨던 분들이 좀 혼동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 보고에 꼭 포함시켜야 되는 소득이 있고 경제적으로 볼 때는 이제 소득이지만 세금 보고를 안 해도 되는 소득, 즉 비과세 소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과세 소득에 대해서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득은 얼마든지 있어도 세금 보고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아예 세금 보고를 할 그런 라인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 세금 보고서에 표시할 필요도 없는 소득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득들을 잘 아셔서 이런 소득을 받으시는데 좀 꺼리낌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이민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나 혹은 오래되신 분들도 이 부분을 많이 헛갈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리고 세금 보고를 안 해도 되는 소득, 포함 안 해도 되는 첫 번째 제일 큰 부분이 증여 및 상속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증여나 상속이라고 하면은 그 대가 없이 주는 걸 말하죠. 그런 것들은 그 설령 증여세나 상속세 보고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소득이 아닙니다. 그 텍서블 인컴이라고 이제 그 미국 세법에서 얘기하는 그런 그 소득에 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득세 목적상은 소득인데 물론 증여 상속 자산이 상당액이면 증여세나 상속세 보고를 따로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한국하고 비교하면 그 증여 상속세의 그 면세 범위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는 이제 1100만 불을 상회해요. 평생 개념입니다. 이거는 평생 동안 증여자산이나 상속자산이 1100만 불이 넘지 않으면은 2020년 기준으로 사실 증여상속세 보고도 필요 없기 때문에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주위 한국분들, 한인분들이 증여상속세 보고를 하시는 분들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증여상속세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좀 말이 빗나갔습니다만 그 중요한 것은 이제 그렇게 받은 증여상속세, 증여상속자산도 소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증여나 상속으로 받은 자산은 소득세 보고는 당연히 아니거니와 증여세나 상속세 보고도 하지 않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걱정 없이 증여나 상속을 받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별히 한국에서 증여를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래서 여기 학생으로 F1 비자로 있으면서 미국에서 한국에서 증여를 받는다. 이거를 소득세 보고를 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 계시는 분들도 미국에 계시는 분들도 한국에서 부모님이나 친척분들이 그 생활비를 보내주신다 할 때 그게 그 소득세 보고 대상도 아니고 증여세는 더더구나 미국은 그 증여세를 받는 사람이 내는 게 아니라 주는 사람이 냅니다. 수증자가 아니라 기증자가 내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분들이 그 기증자죠. 따라서 그 미국의 그 법 체계 밖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과세할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증여를 한국에서 받는다고 할 때 증여세 보고 의무도 없고 소득세 보고 의무도 없습니다.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끔 들으시는 질문이 무슨 상속이나 증여자산을 한국에서 받을 때 좀 세금이 걱정돼서 나누어서 받는다. 그러니까 아는 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서 부탁을 드려서 뭐 이렇게 좀 분산해서 받으면 어떨까 그런 지를 받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그래서 증여 상속 자산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는 소득세 목적상 걱정하실 필요 없는 소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보험금입니다. 그 생명보험금 영어로 Life Insurance Proceed라고 하는데요. 생명보험금은 또 비과세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생명보험 에이전트 분들이 보험의 장점을 설명할 때 가장 그 생명보험의 장점의 하나로 드는 것이 비과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보험을 들었을 때 그 보험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그 수혜자가 보험금의 수혜자가 베너피셔리가 생존 배우자 혹은 자녀분들이 될 때 그 보험금 수령에 있어서 세금 문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생명보험금 또한 굉장히 유명한 비과세 항목입니다. 따라서 그 세금 문제, 절세 문제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상해보험금, 이거는 뭐냐면요, 그 미국에서는 이제 워커스 컴펜세이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미국에서는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직장에서 상해를 당했을 때 누구의 실수든 간에 직장에서 그 보상을 해줄 필요가 해야 되는데, 그때 받는 돈을 받으면서 세금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상해보험금은 소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혀 세금 보고를 걱정할 필요가 없고, 다만 이제 2020년 요새 한참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실업급여, 실업보험금, 그러니까 실업을 당했을 때, 이제 레이오프를 당했을 때 그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Unemployment Compensation을 하는데, 그것은 과세소득입니다. 그건 좀 구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해보험금, 즉 워커스 컴펜세이션은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그 치료를 받으시는데 세금 때문에 주저하시는, 최소한 세금 때문에 주저하시는 일은 없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과세 소득은 학교 장학금이에요. 그래서 대학에서 받는 스칼러십이나 그랜트 이런 것들은 세금 보고에 들어가는 소득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학교에서 뭐 캠퍼스에서 파트타임을 한다든지 혹은 그 학교 생활을 하시면서 뭐 학교 바뀌던 학교 아니던 간에 온 캠퍼스건 아니던 간에 그 일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소득이 됩니다. 뭐 티칭 어시스턴트 조교를 하신다든지 이런 거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그거는 소득이 되지만 그랜트나 스칼러십은 돈을 받아도 소득이 아니다. 그거를 좀 명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및 자녀 양육비 수령분, 그러니까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을 조건으로 발생하는 두 가지 이제 세무적인 사건이라면 그 위자료, 엘리머니하고 차일드 서포트, 자녀 양육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자녀 양육비는 소득이 아닙니다. 위자료는 원래 그 트럼프 대통령 이전의 세법에서는 위자료를 받는 것은 소득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법이 변경돼서 그 이후에 발생하는 위자료는 받는 경우에 이제 소득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전부터 이혼 상태가 이어져서 예전부터 했던 거는 뭐 소득입니다만, 그 세법 변경 이후에는 이제 새로 받는 위자료는 그 소득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자료 자녀 양육비는 소득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물론 비과세 소득들이 있습니다. 쉽게 착각하면 돈을 빌린 거, 이거 세금 보고 할 필요 없습니다. 돈이 내 뱅크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세금 보고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기본적으로 소득을 따지는 것이, 미국에는 이제 뱅크 스테이트먼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주게 되는데요. 한 달 동안에 은행에 입금한 내역과 지출한 내역을 그 뱅크 스테이트먼트란 이름으로 그 은행 그 어카운트 홀더한테 보내주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그 디퍼짓 금액이 이제 기본적으로 소득으로 이제 보게 되고,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고해야 되는 소득인지 아닌지를 좀 이제 가려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금 보고할 때 정확히 세금 보고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뱅크 스테이트먼트 디퍼짓을 보면서 이게 세금 보고 해야 되는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좀 연습을, 세금 보고를 위해서 뭐 연습을 한다기보다는 좀 뭐 개념을 위해서 한 번쯤은 이런 개념을 잡기 위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돈 빌린 거 세금 보고 안 해도 되고요. 당연히 증여받은 거, 상속받은 거, 이거 세금 보고 할 필요 없는 소득이고, 생명보험금, 그 다음에 상해보험금, 학교에서 일하지 않고 받는 성적 장학금, 메리트 베이스 혹은 니드 베이스 이런 장학금들은 또 소득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위자료 받는 거, 그 다음에 차일드 서포트로 받는 거, 이런 것들은 전혀 세금 보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세금 보고를 안 해도 되는 비과세 소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